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단순한 얼룩 정도로만 여기시는 곰팡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집안 구석구석에 생기는 검은 반점이나 푸른 얼룩을 보시면서 보기 싫긴 하지만 그냥 두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곰팡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존재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경험한 바로는 곰팡이가 단순히 미관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강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우리 나이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곰팡이가 우리 몸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그리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챕터 1 곰팡이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진짜 위험. 많은 분들이 곰팡이를 발견하시면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뭐 큰 문제겠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곰팡이야말로 우리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는 숨은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유 없이 기침이 자주 나오거나 피부가 자꾸 가렵고 따가우신 적이 있으셨나요? 이런 증상들의 원인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병원을 다녀봐도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바로 우리 집 곳곳에 숨어있는 곰팡이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곰팡이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곰팡이는 살아있는 생물체로서 끊임없이 공기 중에 독성 물질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런 독소들이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 섞여 들어오면서 호흡기를 자극하게 되죠.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 정도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만성 기관지염이나 천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곰팡이 독소가 피부로도 침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피부 보호막이 약해져서 외부 자극에 더욱 민감해지는데 곰팡이 독소가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습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독소들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 두통이나 어지럼증, 심한 경우 기억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72세이신 이영수님은 오랫동안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런데 매년 겨울만 되면 원인 모를 기침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감기나 건조한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기침이 점점 심해지면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만 나올 뿐이었어요. 기침약을 먹어도 일시적으로만 나아질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며느리가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창틀 모서리에 검은 곰팡이가 한가득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곰팡이 제거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집안 곰팡이를 철저히 청소했습니다. 놀랍게도 곰팡이를 제거한 지 2주 정도 지나자 기침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밤에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예전의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하시더군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곰팡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진짜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곰팡이를 단순한 얼룩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 몸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건강의 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곰팡이가 자주 생기는 곳들을 파악해 보세요. 화장실 타일 사이, 창틀 모서리, 싱크대 뒤편, 옷장 구석 등이 대표적인 곰팡이 서식지입니다. 이런 곳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고 작은 반점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챕터 1 락스 청소의 함정과 건강 위험. 곰팡이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해결책이 바로 락스입니다. 락스만 있으면 세균이고 곰팡이고 다 없앨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혹시 여러분도 곰팡이가 생기면 락스를 부어서 문지르시나요? 하지만 여기에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락스는 실제로 곰팡이를 죽이지 못합니다. 놀라우시겠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락스가 하는 일은 단지 곰팡이의 색깔만 하얗게 탈색시키는 것뿐입니다. 마치 검은 옷에 락스를 부으면 색이 빠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진짜 문제는 곰팡이의 뿌리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며칠만 지나면 다시 곰팡이가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락스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입니다. 락스의 주성분인 차염소산나트륨은 매우 강력한 화학물질로서 우리 호흡기와 눈, 피부에 심각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독성가스가 발생해서 더욱 위험해지죠. 68세이신 박철수님은 은퇴 후 집안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면서 특히 청소에 대한 완벽주의적 성향을 보이셨습니다.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에 끼는 곰팡이가 너무 신경 쓰여서 매주 토요일마다 락스를 듬뿍 부어가며 청소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락스의 강력한 표백 효과 때문에 화장실이 하얗고 깨끗해 보이는 것에 만족하셨습니다. 역시 락스만큼 확실한 게 없어라고 생각하시면서 더욱 열심히 사용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청소를 할 때마다 어지럽고 메스꺼운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냄새가 강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청소 후에는 두통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눈이 따갑고 충혈되는 현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곰팡이가 계속 재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락스로 말끔히 청소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다시 검은 반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깨끗하게 했는데 라고 의아해하시면서도 더욱 강하게 락스를 사용하셨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날 락스 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이 온 사건이었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좁은 화장실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락스를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다행히 빨리 밖으로 나와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순간 정말 무서웠다고 하시더군요. 이 일을 계기로 락스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시다가 천연 재료를 이용한 곰팡이 제거법을 알게 되셨죠. 새로운 방법으로 청소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자 눈의 충혈과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곰팡이 재발 주기가 현저히 길어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분께서는 좋은 약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몸소 체험했다며 이제는 강한 화학 제품보다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강력한 화학 제품이 항상 최선의 해답은 아닙니다. 특히 락스처럼 독성이 강한 물질은 곰팡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화장실이나 밀폐된 공간에서는 절대 락스를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수칙입니다. 챕터 3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의 진짜 위험성.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곰팡이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곰팡이의 진짜 무서운 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혹시 집안 공기가 탁하다고 느끼시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신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곰팡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검은 반점이나 얼룩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곰팡이가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포자와 독소들은 매우 작은 입자로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우리 몸속으로 침투합니다. 이런 미세한 입자들은 마스크조차 완벽하게 걸러낼 수 없을 정도로 작아요. 이렇게 공기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곰팡이 독소들은 처음에는 폐에 도달합니다. 폐에서 혈액으로 흡수된 독소들은 전신순환을 통해 뇌와 신경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심지어는 우울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이런 독소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 없던 것들이 나이 들어서는 큰 부담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75세이신 최정자님은 혼자 사시면서 비교적 건강한 편이셨는데 작년 가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마른 기침이 계속 나왔어요. 특별히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니고 목이 아픈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환절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없던 두통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맑지 않은 느낌이 계속되었죠.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진 점이었습니다. 평소 정정하시던 분이 갑자기 약속을 깜빡하거나 며칠 전에 한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일이 늘어났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호흡기내과, 신경과, 내과까지 돌아다니며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어요. 의사들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는 애매한 답변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집 관리를 위해 들렀다가 지하 창고에서 심한 곰팡이를 발견했습니다. 창고뿐만 아니라 1층 부엌 싱크대 아래쪽과 화장실 환풍기 주변에도 곰팡이가 상당히 번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사시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곰팡이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집 전체를 철저히 청소하고 청소 과정에서 벽지 뒤편이나 타일 사이사이에 상상 이상으로 많은 곰팡이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곰팡이 제거 작업을 마친 지 2주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기침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밤의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이루던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두통도 많이 나아졌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기억력이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자 예전처럼 정확하게 약속을 기억하시고 며칠 전 이야기도 반복하지 않게 되셨어요. 그분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이렇게까지 내 몸과 정신을 괴롭혔다니 정말 무서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집안 곰팡이 점검을 하시고 공기청정기도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계세요. 곰팡이는 단순히 얼룩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입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포자와 독소들이 가장 위험해요. 곰팡이 청소를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시고 청소가 끝난 후에는 최소 10분 이상 충분히 환기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서 실내 공기질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챕터 4 부엌에 있는 두 재료로 해결하는 완벽한 곰팡이 제거법. 지금까지 곰팡이의 위험성과 락스의 한계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정말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이미 우리 부엌에 있습니다. 혹시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곰팡이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런 흔한 재료로 정말 곰팡이가 없어질까? 라고 의구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식초의 산성 성분은 곰팡이의 세포벽을 분해시키고 베이킹소다의 알칼리성 성분은 곰팡이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더욱 좋은 점은 이 두 재료가 완전히 천연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락스처럼 독성 가스를 발생시키지도 않고 우리 호흡기나 피부에 해를 끼치지도 않아요. 오히려 식초는 살균 효과까지 있어서 곰팡이뿐만 아니라 다른 세균들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66세이신 김도현님은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조용한 생활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엌 싱크대 주변의 곰팡이 문제로 몇 년째 고민이 많으셨어요. 특히 싱크대와 벽 사이의 좁은 틈새의 검은 곰팡이가 계속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하기도 어려운 곳이라 곰팡이가 한번 생기면 점점 번져나갔어요. 락스도 써봤고 시중에 파는 곰팡이 제거제도 여러 개 사용해봤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화학세정제들을 사용할 때마다 냄새가 너무 독해서 아내가 기침을 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마음 아팠어요. 부엌은 음식을 만드는 곳인데 이런 독한 약품을 쓰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분여회에서 천연 세제 만들기 강좌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아내와 함께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이용한 청소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강사가 이 두 재료만으로도 웬만한 화학세제보다 효과가 좋다고 설명하는데 처음엔 반신반의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바로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일반 식초 1컵에 베이킹소다 1큰술을 섞어서 곰팡이가 심한 싱크대 틈새에 발라봤어요. 그리고 5분 정도 기다린 후 칫솔로 문지르면서 닦아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워지지 않던 검은 곰팡이들이 비교적 쉽게 제거되었어요. 무엇보다 화학세제를 사용할 때와 달리 전혀 자극적이지 않아서 마스크 없이도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이렇게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 있었구나라며 놀라워하셨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 곰팡이가 다시 생기지 않았어요. 기존의 화학세제들은 사용한 지 며칠 만에 다시 곰팡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식초와 베이킹소다로 청소한 곳은 훨씬 오래 깨끗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화장실 타일 사이, 창틀 모서리, 옷장 구석까지 모든 곳에 적용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곰팡이 재발률이 예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은 곰팡이의 세포막을 파괴시켜서 곰팡이를 근본적으로 죽입니다. 단순히 색깔만 없애는 락스와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이에요.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으로 곰팡이가 좋아하는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고 동시에 거품을 일으켜 곰팡이 뿌리까지 밀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재료를 함께 사용하면 서로의 장점이 극대화되면서 시중의 어떤 화학세제보다도 뛰어난 효과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비용도 저렴하고 안전하니까 일석삼조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식초 1컵에 베이킹소다 1큰술의 비율로 섞어서 곰팡이가 있는 곳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5분 정도 기다린 후 칫솔이나 스펀지로 문질러서 닦아내면 돼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헹구고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5 곰팡이 재발을 막는 생활 속 예방습관.
곰팡이를 한번 깨끗하게 제거했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분명히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왜 자꾸 같은 자리에 곰팡이가 생기지? 라고 의아해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는 곰팡이의 근본적인 원인인 습도와 환경 조건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곰팡이는 습도가 60% 이상이고 공기순환이 잘 안 되는 곳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습도, 변화가 큰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서식하기 매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기 쉬워요. 따라서 일회성 청소보다는 꾸준한 환경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생활습관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해도 근본적인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곰팡이는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올바른 생활 습관만 갖춰도 곰팡이 문제의 8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0세이신 오상희님은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시는데 매년 겨울철마다 화장실 곰팡이 문제로 큰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환풍기 주변과 타일 사이사이에 검은 곰팡이가 끊임없이 생겨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곰팡이 제거 작업을 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청소 횟수를 늘리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곰팡이 제거제도 정기적으로 사용하셨죠. 하지만 노력에 비해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청소한 지 며칠 만에 다시 곰팡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춥다는 이유로 환기를 잘 안 하시다 보니 화장실 습도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어요. 샤워를 한 후에도 문을 닫아두시는 습관이 있어서 습기가 제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 곰팡이가 다시 자라날 수밖에 없었죠. 전환점은 아들이 습도계를 선물로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셨지만 막상 화장실에 설치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평상시 화장실 습도가 70-80%를 유지하고 있었고 샤워 후에는 90%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부터 습도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 패턴을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은 정기적인 환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창문과 문을 활짝 열어서 10분간 환기시키고 저녁에도 같은 방식으로 환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샤워 후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이전에는 샤워 후 바로 문을 닫고 나오셨는데 이제는 환풍기를 최소 30분 이상 돌리시고 문도 열어둔 채로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신 후에 문을 닫으셨어요. 번거롭긴 했지만 습도계 수치가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 문을 닫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물기 제거였습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수건으로 벽과 바닥의 물기를 닦아내시고 특히 타일 사이사이의 물방울까지 꼼꼼히 제거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셨지만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2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거의 곰팡이 걱정 없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계세요. 습도계 수치도 항상 50%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곰팡이 제거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조금 번거롭더라도 올바른 습관을 만들면 곰팡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습도계를 설치해서 수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습도가 60%를 넘으면 환기나 제습기를 가동해서 즉시 낮춰주세요. 마지막으로 물기 제거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부엌처럼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사용 후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는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곰팡이 없는 건강한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곰팡이라는 작은 존재가 우리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죠? 처음에는 놀라시고 걱정도 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곰팡이는 분명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적이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상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모두 어렵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방법들이에요. 무엇보다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합니다. 락스 같은 독한 화학 제품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부엌에 있는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환기와 습도 관리입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집안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곳들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아침 저녁 환기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몇 달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깨끗한 집에서 생활하고 계실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희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